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지연 씨, 네. 만약에 집에서 지연 씨 집에서 네. 정말 그 북한 지역의 엄청난 가치의 땅 문서가 발견이 됐어요. 통일되면 그 문서가 유효할까요?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해요. 그 있어도 쓸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한데 실제로 그 실향민 중에서도 그 땅 문서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분명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저 이거 진짜 궁금해요. 네. 저도. 이렇게 통일 이후에 어떤 개개인 간의 문제뿐 아니라 이 국가의 틀을 정하는 문제까지 정말 어떤 법을 만드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14년 통일북소리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오늘은요. 통일 이후에 어떤 법으로 이 통일 한국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통한법전의 차현일 변호사 그리고 김한나 총무, 강명 씨 모시고 통일 이후를 상상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학 전문 대학원생의 모임 통한법전. 성공적인 남북 통일을 위한 법과 제도적 사안을 연구하는 비정치적, 비종교적 학회입니다. 원리 세미나, 통일법 학술대회 등 다양한 행사는 물론 법무부, 통일부 등 유관 단체들과 함께 통일 법제 분야 전반에 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이들의 뜨거운 열정을 지금 들어봅니다. 자, 통한법전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뭔가 생소하죠, 좀. 네, 어떤 의미인지. 네. 자, 지연 씨가 오늘도 네.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통합법전은요,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법률 전문 대학 원생들의 모임을 줄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한나 씨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맞군요. 아우. 긴장 잔뜩 하시면서 또 준비해 오신 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지연 씨 잘 들었고요. 네. 뭐 지연 씨도 설명 잘 해주셨지만 우리 차일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가 그 연초에 굉장히 화두였는데요. 김경란 아나운서께서 처음에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하셨듯이 북한 지역에 그런 땅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법조계 내에서도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그건 이런 거다라고 결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게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북한에서의 어떤 체계 정당성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 거냐 혹은 통일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통일이 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치적 결단은 어떤 결단이 내려질 거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준비된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엄청난 혼란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내 땅이다라고 하면 거기 살고 있는 북한 주민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떤 준비를 맞춰 나가고 그래서 좀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법치주의를 북한 지역에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공부하는 아직은 전문가라고 부를 수는 없는 이제 전문가가 되고 싶어하는 젊은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진짜 꼭 필요한 부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진짜. 지금 공부들을 하시는 건데 통한법전에는 어떻게 가입을 하게 되셨을까요, 두 분? 네. 저 먼저 얘기해요. 하나씩부터? 저는 학교 다닐 때 학내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헌법, 통일법 이제 학회에서 이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세미나에 저는 비법 학사로서 이제 법 로스쿨을 가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갔는데 통합법전 이름으로 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막 학자들과 변호사들, 막 검사님들이랑 같이 한 학생이 가서 너무 당당하게 그 영역에서 이렇게 발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통일의 한 모자이크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는데 내가 나중에 법조인이 되거나 이쪽 영역에 아니면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합법전이라는 이름을 알았고 그 다음에 바로 제가 로스쿨을 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반드시 그때 또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저 거기 가입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차 변호사님은 어떻게 해서 통합법전과 인연을 맺으셨을까요? 통합법전이 이제 2009년도 7월 달에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법학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그때 같은 수업을 듣던
박원현 지금은 변호사인데 이제 박원현 변호사가 이 통합법전을 만든 분인데 함께 해보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래서 함께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100명이나 되고 변호사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로스쿨생들 몇 명이 한 4명, 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친목도모 형식으로 같이 공부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단체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우리 강용 씨 같은 경우는 서강대 로스쿨 지금 재학 중이시라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탈북민으로서 어떻게 법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제 뭐 사실 저도 이제 통합법전 회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출신이라는 그러한 이제 사명감 내지는 그런 역할이 저한테 이제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로스쿨 다니면서도 그렇고 다니기 전에도 그렇고 통일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나 사명감을 갖고 있던 뭐 그런 상황이라서 통합법전에도 가입을 하게 됐었고 네. 사실 로스쿨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도 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이제 법치가 아니라 인치로 이제 작용이 되는 국가라서 법에 대해서는 많이 생소하거든요. 근데 그런 북한에서 살던 이제 우리 북한의 탈주민들이 여기 와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법에 대한 생소함 내지는 낯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입게 되는 피해 내지는 또 이제 범죄자로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또 이제 누가 이 일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감히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는 못하고 이제 상당한 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1년 동안의 기도 기간을 통해서 이제 로스쿨을 가시고 결심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로스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현재 통합법전에서 탈북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장 많이 좀 상담하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 변호사님.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선배 변호사님들 통해서 들은 바에 따르면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은 이제 제3국 같은 중국이나 어떤 라오스나 이런 제3국을 통해서 경유해서 오게 되실 경우에 그곳에서 맺어진 어떤 가족 관계 그리고 그쪽에서 결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 같이 오지 못한 경우에 이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재산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초반에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 일반 남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임대차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말씀드린 교통사고와 같은 생활법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좀 특수하게 이를테면은 그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계를 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뭐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는 뭐 대포 통장에 대한 명의 대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어서 쉽게 조금 그런 쪽에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남한 주민들하고 큰 차이 없는 법률적 문제를 겪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제 탈북민의 입장에서 또 누구보다 잘 헤아리실 것 같아요. 강용 씨가 보시기에는 탈북민들에게 가장 좀 필요한 법적 지원은 어떤 건가요?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에는 하면 그 교육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률 교육인데 예방을 할 수 있는 법률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로스쿨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교육학을 전공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 탈주민들에게도 이제 법률 교육이 중요하다. 예방 차원에서의 법률 교육 이것이 가장 시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겠네요, 합니다. 진짜. 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북한의 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북한에 진짜 법이 있는지 보현 씨가 좀 아실 것 법이 같은데. 있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있어요. 있기는. 저도 재판까지 다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사형 처분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재판 다 있어요. 무슨 몇 점 몇 항 뭐 그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는 제목이 엄청 많더라고요. 무슨 뭐 밀수했고 뭐 금속을 그럼 어떻게 그걸 했고. 해준 또 변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아, 변호사가 아예 없나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들만 저를 쫓아가가지고 재판소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거기 중에 변호사가 한 명이 있긴 있었겠죠. 없지는 않으니까 재판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검찰서도 있고 무슨 재판 변호사들도 있긴 한데 못 그럼 봤어요. 강용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형사 재판이나 민사 재판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어요. 경험을 해보셨어요, 북한에서? 아니, 혹시? 저는 뭐 재판을 받아봤거나 뭐 이런 경험은 없고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형식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재판장 옆에 앉아 있다는 뭐 3명 정도 되는 네. 사람들은 인민 참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굳이 한국의 재판 제도랑 뭐 비교해서 본다면 이제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또 영미 쪽의 어떤 그 배심원 제도와 같은 뭐 이런 비슷한 제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인민 참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영미 쪽에서 발생한 배심원 제도의 본성과는 조금 다른 정권의 어떤 그 뭐 추종하고 정권에 이제 복종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참심원들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법이 있다고 듣고 또 보현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어야 하는데 북한의 법은 좀 성격이 사뭇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두 분이 생각하기에 이게 북한법과 남한법의 차이 어떻게 느끼세요? 예, 뭐 차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굳이 뭐 한두 가지를 든다면 일단 우리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보면 이제 어떤 그 족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많이 이제 거기 족법 절차 따라서만 이제 법 집행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명문상의 어떤 법 제도나 법 집행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지켜지고 있지는 않다는 특성이 또 있고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뭐 변호사들도 북한에는 뭐 거의 한 200여 명 안팎의 변호사들이 있어서 그들의 변호사들도 어떤 정권에 추종하는 정권의 어떤 그 규정과 국가의 법과 규정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어떤 법 집행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그런 제한적인 역할만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정하고 있는 변호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차이점을 굳이 둔다면 그 중에 두 가지를 든다라고 할 때는 하나는 적법 절차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 또 한 가지는 이제 변호인 선임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는 그렇게 반론할 수 있고 내가 뭔가 다시 맞고소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어요. 죄를 딱 지으면 내가 진짜 잘못 안 했어도 그냥 법에서 경찰이 딱 법을 그냥 너는 무조건 가야 돼 하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이제 반론할 수 있는 그 시간과 타임과 그거를 잘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참 이렇게 다릅니다. 진짜 남한과 북한 한 땅덩어리에 있으면서 정말 이 어떤 모든 질서들을 잡는 이 법이 이렇게 다른데 변호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통일을 할 때 법이 중요한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설명하는 게 원래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요. 원래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북한의 국호도 어떤 민주주의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이 주인인 주의, 어떤 사상 체계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건데 북한에서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북한에도 그 말씀하셨듯이 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법의 제정 절차가 있고 그게 또 실현이 된다라고 해서 법치주의를 얘기하지만 그럼 실제로 피부로는 느끼지 못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형식적으로 법은 있지만 그게 지켜지고 하지 않으면 아까 강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치 어떤 독재자에 의한 어떤 지배 이와 같은 부분으로 흐르게 되면 그 안에 정말 속해 있는 국민들은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서 통일 이후에도 어떤 북한 주민들이 진정한 이 한반도 그리고 통일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법조인들은 통일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통일법이 좀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그 연초에 이제 뭐 통일 대박론이라고 하는 어떤 화두가 던져짐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일 정책에서 통일 법제라는 법조인들의 어떤 이런 노력들은 좀 그동안에 아주 소수에 의해서 좀 뜻있는 선배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수준에서 머물렀지 이게 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지 못한 부분들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 저희가 어떻게 보면 통합법전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유일무이한 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랑스럽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와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또 바라는 또 아쉬움도 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참 느껴요. 통일 목소리 하면서 참 지금처럼 통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앞에 다가온 때가 있을까. 정말 통일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통일에 대해서 이제 염원하고 또 그것들을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가장 그 크게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 한나 씨? 통일법 하면 되게 안 와닿으실 것 같아요. 저 또한 통일을 준비한다 했는데 법을 공부하는데 통일법? 뭐지? 통일법전도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저희는 통일을 관련돼서 물론 통일된 한국을 위한 법도 통일법이지만 통일을 위해 그 과정 속에 있는 법도 통일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북 경협이 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경협 과정에 있는 법도 통일법이고 이와 관련된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뭐 국제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통일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분류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통일법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통일법질 이 4가지 분야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솔직히 가장 인권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게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지금 중국과 북한이 지금 상호 협의를 해서 그들을 이제 그러니까 북한 국민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북송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실질적으로 북한 지역에 있는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북송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중국과 관련돼서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일어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해소의 가장 큰 방법 중에는 이제 입법과 그리고 실질적인 이해, 소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정치적 외교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통합법전이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법 분야는 뭘까 좀 궁금해지는데 차현일 변호사님 어떤 것들을 연구하고 계시나요?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는라고 해서 뭐 통일법이라는 것 자체가 없이 그러니까 통일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의 연구가 필요한가에 대한 법률가로서의 어떤 접근이기 때문에 중점적이라기보다는 크게 3분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 통일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통일이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 두면 조금 어떤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남북 경제 협력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통일 이전에 필요한 법률가로서의 준비 공부 영역이라고 할 것이고 또 나머지 한 분야는 이제 통일 이후에 그러면 통일이 됐다고 해서 이제 남북이 갑자기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완전한 남한과 주민과 북한 주민 사이에 완전한 통합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경과 법률들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당장에 북한에 행정 공백이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며 치안 문제는 어떻게 할 거며 그렇지.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며 혹은 북한 주민들이 바로 남한에 내려와서 뭐 일자리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경제적 충격을 어떻게 완화할 거며 이와 같은 경과 조치에 대한 연구를 미리 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 분야는 지금 현재 이제 남한에 내려와 계시는 북한 이탈 주민 이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떤 법률적 어려움 혹은 겪고 있는 비법률적 어려움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남북이 통일된다고 했을 때 그때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겪게 될 위험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원하고 또 완전히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뭐가 부족함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 그래서 통일 이전과 후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주로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한 분야를 강론적으로 맡아서 전문적으로 앞으로 좀 연구를 꾸준히 해보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이 분야에 아까 처음에 오프닝 멘트 때 저희 소개해 주실 때 비정치, 비종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쪽 분야에서 특히 정치적인 부분들에
통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있는 가장 큰 정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중립적으로 뭐 우파든 좌파든 다양한 친구들이 안에서 학문적으로 토론은 하지만 우리 단체가 직접 나서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 부처와 어떤 뭐 정식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 부처 예를 들면 통일부라든가 어떤 법무부 그 통일법무과 이와 같은 그 기관들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그쪽에 이제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정책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용역 사업으로 이제 이 부분은 이렇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면 그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소정의 어떤 보수를 지급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연구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정해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요. 궁금증 좀 풀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통일 이후에 그 어느 쪽에도 유리하지 않고 정말 남과 북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맞아. 그런 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조금 이게 넓은 질문일 수 있는데 남과 북에서 모두 살아보신 강림 씨께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차은일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그 통일의 방식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그 모든 법적인 문제 처리가 이제 뭐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통일의 방식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또 어느 일방이 자기의 모든 것을 타방에게 강제로 주입을 시킨다던가 이런 형식의 통일 방식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서로가 상대를 포용하는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지키면서 또 우리가 상대편에 대해서도 포용할 건 포용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것은 이제 발전시키고 안 좋은 점은 이제 개선시키는 이런 방향이 돼야 되는데 진짜.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우리 남한 내에서도 아직 그러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나눠지고 갈등이 생기고 하는데 저는 이제 통일 이후에 또 통일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북한의 어떤 법과 남한의 법이 같이 이제 그 결합이 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떤 북한의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북한의 것은 다 나쁘다. 또 북한은 나쁜 국가이다라는 어떤 일반적인 이미지 가지고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북한이 안 좋은 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은 무엇일까라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통일됐을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법 질서를 이루고 있는 어떤 자유민주주의라든지 또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제 양보할 수 없지만 그 외의 것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북한의 것은 우리가 같이 조화롭게 같이 협력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겠는가라는 그러한 좀 관용이 있는 그러한 포용적인 자세로 우리가 그들을 같이 뭐 통일된 사회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같이 이런 생각을 같이 해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진짜 연구하고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두 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포용할 수 있는 법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강용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혹시나 북한 주민들, 북한에 가본 적도 없고 북한 주민들하고 그 실제 북한에서 실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 이렇게 북한 주민이라는 걸 하나의 연구에 어떤 이렇게 북한 주민을 들여다보면서 책을 통해서 연구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이게 어떤 뭐 오리엔탈리즘적인 시선으로 어떤 북한 주민을 재단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북한 주민이 행복할 거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한 위험한 생각이라는 그럼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기본적인 단계로서 좀 교류 협력 기간을 오래 가지면서 또 실무가라든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는 실제로 어떤 게 필요한지 뭐 지금까지 자기가 수십 년을 연구해 왔더라도 근본적인 틀부터 바꿀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시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좀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바뀌게 될 것 같고 많이 그런 기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법조인들이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정말 그 인간의 내면에 닿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무래도 강용 씨가 북한에서 사범대를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남한에 오셔서 법률 공부를 하시게 되셨는데 그 북한에서 대학에서 저는 그 궁금해요. 북한의 대학의 입시 제도가 우리처럼 치열하진 않죠. 막 재수도 있고 막 그래요. 거기도? 치열성에 있어서는 남한에 못지 않고요. 진짜요? 진짜 우리 한민족은 교육의 어떤 한민족 같아요. 정말 그 부분은 한민족이구나.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수능을 한 번 보잖아요. 일단은. 근데 북한을 일단 대학을 가려면 시험을 몇 번을 거쳐서 봐야 되는데 한 가지 제한이 있는 것이 이제 정말 실력이 다 돼서 마지막 지망하는 대학까지 갔다. 그런데 이 친구의 신분이 안 좋으면 자기가 지망하는 대학에 못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제한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시길 이제 대학을 졸업을 못했고 여기 와서 다시 이제 학부를 다시 다녔고 그러시군요.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또 다시 다니다가 이제 다시 로스쿨로 온 그런 생비법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범대학 다니시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다시 와서 교육학 학사를 하시고 대학원을 가시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로스쿨을 또 가시고. 근데 진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 게 이 통일법에 대해서 솔직히 이 탈북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탈북민들이 왜냐면 북한의 실정도 굉장히 있으니까. 많이 알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쪽 분야에. 근데 변호사나 로스쿨에 다니신 분들이 탈북민이 많은지 아니면 저는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저도 처음 봤어요. 일단 변호사는 아직 없고요. 이제 그 북한 이탈 주민 중에 로스쿨을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5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 중요한 5명인 것 같아요. 진짜. 후배들이 더 많이 이제 실력이 더 출중한 후배들이 로스쿨에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5분이 정말 잘 활약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선배들을 뒤따라가는 후배들도 좀 많이 생겨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로스쿨 준비하고 법조인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아직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학생인지라 크게 드릴 조언은 없지만 우리가 북한에서 그 험한 그 세상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왔고 또 탈북 과정에서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신을 잃지 않으면 여기서도 자기가 원하는 법조인이든 그 외에 다른 직역이든 얼마든지 훌륭히 자기 전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래요. 진짜 와닿네요.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그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왔을 때의 정신을 잃지 않는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참 전하지연 씨나 남한에서만 정말 평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정말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가 되고요. 통일 이후에 어떤 비전 분명히 갖고 계실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기도 제목도 있으시겠고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로스쿨 공부고요. 제가 사실은 않죠. 이게 절대적으로 이제 기도의 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서요.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로스쿨로 불러주신 분도 이제 하나님이시고 제 실력으로는 갈 수가 없었고요. 제가 지금껏 살아온 것도 물론이지만 로스쿨에서 공부하게 된 것도 또 앞으로 로스쿨 생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을 해서 앞으로의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로스쿨 공부를 은혜 속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아무래도 통합법전이 이제 비정치적, 비종교적 단체이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제 기독교인은 아니시지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귀한 얘기 함께 나눠서 정말 기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요. 앞으로 앞으로 이제 나는 이런 변호사가 돼서 참 사람들의 그 억울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겠다. 이런 포부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도 응원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은 재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북한 주민이든 남한 주민이든 모두가 조금
이 친구들의 재능들이 모여서 조금 더 누군가가 좀 행복해질 수 있기를 좀 진심으로 바라고 그런 부분에 응원,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볼 때마다 아주 그냥 기운이 넘쳐서요. 한나씨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저런 여성 예비 법조인이 저렇게 딱 저 자리에 중심을 지키고 있어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앞으로의 뭐 비전, 포부,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눠주세요. 저도 로삼이라고 하는데 고3보다 더 힘들다는 로삼을 잘 버텨서 아유. 진짜 이제 여성 법조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각 자리에 있는 분들이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갖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일을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정말 잘 준비해서 각 영역에서 잘 예쁘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정말 예쁘고 부강하고 정말 인간의 얼굴을 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 방송을 보시는 탈북민들도 많이 계실 테고, 또 저희와 연을 맺은 뭐 보현 씨도 그렇고, 이게 법적인 문제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통합법전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찾아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나오셨으니까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위원회라고 이름도 긴데 거기서 이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변호사협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어떻게 해서든 북한 이탈 주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법률 지원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이탈 주민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인근에 가까운 하나센터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센터마다 변호사님들이 2분, 3분씩 이렇게 지금 올해 다 배정이 되셨어요. 올해 또.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하나센터에만 뭐 복잡하게 설명드릴 거 없이 그냥 알고 계시는 하나센터에 연락해서 법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만 말씀하셔도 예, 변호사님들이 직접 전화를 드리고 상담을 해드리고 할 거예요. 좋다. 모르셨죠? 몰랐어요. 근데 보현 씨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아셔야 될 것 같아. 하나센터가 지켜줄 거예요. 그래야 되겠네. 그래요. 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탈북민들 중에 정말 마음앓이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주저 마시고 연락하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2014년에 아쉽지만 마지막 방송이었어요.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일단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통일에 대한 막연한 꿈과 그냥 어떻게 보면 막연한 그렇게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정말 마지막 방송이 지금 이 법에 대한 방송이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일을 해야 되며 우리가 정말 어떻게 통일을 이뤄가야 되는 걸 딱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정말 통일을 이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그냥 그 일에 참여하고 마음을 주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통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요. 네. 보현 씨는 어떠셨어요? 2014년 저에게는 진짜 어떻게 보면 뜻깊은 진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한 해였어요. 그래서 2015년에는 진짜 하나님의 법이 북한에 조금 다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법률도 우리가 준비해가지만 그 먼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펴져야 이런 법률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그걸 떠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2015년에는 정말 통일을 위해서 한 걸음이 아니라 10걸음, 100걸음 다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통일 북소리를 하면서 정말 어느새 이렇게 한 해가 지났구나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저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통일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굉장히 크고 뜨겁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한 해였고요. 그리고 하나님 참 요소요소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틀림없이 이거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역할은 통일 북소리를 지키는 것이었고 또 통합목전에 우리 세 분께서는 또 통일을 준비하면서 그 법을 공부하고 계시는 거고 그저 우리는 순종함으로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채워가는 그 마음들을 2015년에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통일은 가까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사실 그 끝방송이요. 제일 마지막 2014년 마지막 방송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로 채워진 방송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을 만들고 그 체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고 계시고 또 앞으로 감당해 주실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015년도 또 열심히 치열하게 행복하게 우리 함께 보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와 우리 각 가정 모두에게 큰 소망과 꿈을 가득 부어주시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져보면서 2014년에 보내드리는 통일북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2015년에도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